자, 표 2로 가겠습니다. 표 2에서 과일별 총개수 데이터 확인하시고요. 상자 단계수 데이터 확인하시고 둘을 나눠 상자 가로 열고 목 가로 닫고 상자 수와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 가로 열고 나머지 가로 닫고 범위에 범위 확인하시고 표시하시오.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상자 목수와 나머지 표시 방법은 상자 목수가 10이고 나머지가 4이면 10 가로 열고 4 가로 닫고로 표시하시오. 결과값이 그렇게. int mod 함수와 앰프센트 연산자 사용. 자, 일단 int 함수가 무슨 함수죠? 응? 정수값을 표시해 주세요라는 실수해서 정수값을 표시해 주세요라는 함수입니다. mod는 나머지 계산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상자라는 이 값은 뭘 의미한다고요? 두 수를 나눴을 때 상자 수, 즉 뭐죠? 302, 파인애플 329개를 25, 한 상자당 25개 담을 수 있는 상자에다가 담았을 때 몇 상자가 나온다고요? 그게 곧 뭐가 되죠? 나눌 거잖아요. 나눴을 때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게 몫이라고요, 뭐. 근데 몫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혹시? 2급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설명드렸죠. 두 수를 나누어 그중에 정수 부분이 몫이 되는 거다. 즉, 몇 상자 담을 수 있을까? 그게 몫이라고요, 몫. 이런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들보다 수학 실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아닌 것 같다고요? 물론 생활은 잘하죠. 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력은 애들보다 못합니다, 우리. 자, 이걸 두 수를 잠깐만요. 절차 하나 빠뜨려 버렸군요. 잠깐만요.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예? 계산해야 될 식이. 그러면 자동 채우기 사용하셔야겠네요. 아래쪽으로 한번. 오늘 계속 이야기해 드릴게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상대 참조, 절대 참조만 고민하면 된다. 이걸. 자, 상자 수, 목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목수 계산은 두 총개수와 상자당 개수 두 수를 나누어 아마 여러분들 표기하지 마세요. 아마 지금은 정수값만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그냥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이걸 표시 형식이라는 그 기능 때문에 안 주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하지 마세요. 특정 서식 없음을 가면 아마 이렇게 소수점이 나타나는 꼴로 원래 나오는 게 정상값이라고요. 실수값이죠. 에서 뭐 한다고요? 정수 부분만 표시하세요. int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13상자 담네요. 담고 몇 개 남죠? 아마 4개쯤 남을 겁니다. 그게 나머지가 된다고요. 나머지. 파인애플이 4개 남을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상자 다각 과일명마다 담고 몇 상자씩 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다음 여기 끝인가요? 아니죠. 여기 이제 상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지금 요게. 그럼 그 옆에 가로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로라는 데이터가 연결돼야 된다. 가로 열고라는 데이터. 이건 어려워. 그럼 가로 안에 뭐가 와야 되죠? 나머지 값이 와야 된다 그랬죠. 나머지 관함수가 뭐라고요? mod라는 정보 데이터가 연결돼야 된다. 자, 나머지 관함수 mod 가로 열고 총개수 상대 참조 콤마 디비전 나누는 수. 자, 제 화면 잠깐만요. 지금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자, 지금 제가 I3셀을 선택하러 가야 됩니다. I3셀. 근데 I3셀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포인트가.
그래서 포인트를 이동시키면 어느 위치에 가시면 흰색 십자가 모양이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방향키로 이동. 내가 원하는 주소가 나타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스톱해서 I3셀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랬죠. 암산하면. 자, 이 다음에 가로 닫고라는 문자가 연결돼야 되죠. 가로 열고 닫고 n% 연산자를 뭐 2번 세고 3번 사용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다만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건데 저거 다 떼버리면 우리 중요한 건 뭐죠? 목수 구하고 나머지 구하는 게 키포인트라고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몫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 때문에. 구조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요거 내용 자체가. 예? 뭘 붙이는 게요? 뭘 붙이는 게 안 된다고? 이거요? 뭘 붙이는 게? 문제 안 읽으시죠? 교재에 있는 문제 읽었었어요. 문제에 어떻게 표기하로 돼 있죠? 상자수 가로 열고 나머지 값 가로 닫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나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건데요. 첫 번째 상하의 끝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자 목수가 10이고 나머지가 4이면 10 가로 열고 4 가로 닫고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혼자만 지금 교재를 읽고 있어요, 지금.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라고. 이게 상자 값이고 이게 목수 값인데 가로 열고 닫고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교재에 있는 대로 한 겁니다. 저. 그래서 문제 잘 읽으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 잘 읽으세요. 그럼 가로 떼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가로 떼고 이렇게 할까요? 아, 여러분들 보고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보고서를. 134가 뭐냐 물어보면 어떡해. 134라고 물어보면 어떡할 건데요? 결제 주사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표를 만들어서 교재하는데 이게 지금 상자 나머지가 이렇게 이제 그냥 값을 이렇게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제해 줄 여러분들이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 3, 4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 아니, 나머지 거 하는 거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럼 이건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복습을 좀 하시라고 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자, 4를 3으로 나눌 때 실수 값은 얼마 나온다고요?
제 화면 보고 대답하세요. 1.3333. 저 방금 질문하신 분들 앞에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요, 저는. 이걸 이해를 하셨는데, 이걸. 9를 4로 나누면 얼마라고요? 실수값이라 했죠. 아, 2.25, 실수값 2.25 나오겠죠. 자, 11을 3으로 나누면 실수값이 얼마 나옵니까? 3.666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러면 9를 4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1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그러면 방금 요 실수값을 물어본 것과 몫을 물어봤을 때 무슨 규칙성이 보이세요? 1, 2, 3하고 여기 1, 2, 3하고 같은 내용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몫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 수를 나누어 실수값에서 정수 부분을 표시하는 거라고요. 예. 녹수가 나오는 건 아는데 공식이 그 뒤에 밴드가 내는 공식 이해가 답이 거기다 나온 게 이게 공식이 약간 결과값 나온 걸 결과값은 나왔는데 가운데는 가정을 본다. 그러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가정이 이상하니까 결과도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돼. 이게 어떻게가 이 숫자가 나왔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게 가정을 이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공식인데. 아,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할게요. 뭐 이거 조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분은 아주 수업 그 부분. 자, 일단은 자 방금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뭘 보여드릴 거냐면 상자 몫을 보여드릴 겁니다. 두 수를 나누면 실수값이 나온다면서요. 그럼 여기에 뭐만? 정수 부분 13만 표시하면 된다면서요. 그럼 무슨 함수 필요합니까? int 함수 필요하잖아요. 이걸 다 합쳐 놓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이걸 다 합쳐 놓으면. 두 수를 나누어 여기에 정수값을 표시한다. 그럼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거. 이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라고 알고 계시는 수밖에는. 자, 일단 방금 설명드린 거 여기 맞춰서 지금 설명드린 거 그렇게 아시고 나머지 방금 질문하신 두 분은 따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계 일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통계 일시트 교재 91페이지. 자, 어, 1번. 표 1에서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 D11셀에 계산하시오. 자,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럼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걸 문장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이거 반대되는 문장이 뭐죠? 직급이 대리이다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늘 지금 지난주부터 쭉 제가 조건을 표기를 할 때 요건 요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이걸 넣어서.
그러면 아니다는 뭘로 표기하면 됩니까? 이거 대신에. 부동어를 맞물려 놓는 이런 형태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sum if, count if, every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n% 연산자 사용. 자,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게 조건이고, 하원수 개수를 계산하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 속에서 개수와 관련 있는 함수가 count if밖에 없네요. 뭐, 기본적인 함수가 되어져 있어야만 이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제 모든 내용이 다 파악돼서 식만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equal count if 가로 열고, range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직급 범위. 자, 잠깐만 제하기 들으시고 마무리하세요. 자, 이걸 이 형태는 처음 해봅니다. 직급이 대리이다라는 이 조건을 처리를 한번 먼저 해보고 진행할게요.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배운 대로라면 여기까지 이해돼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원래는 자, 이제부터 추가 설명합니다. 조건에 원래 여기 뭐가 빠졌냐면 이 꼴이 생략된 겁니다. 원래 형태상으로 봤을 때 이 꼴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꼴은 기본값으로도 생략,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는 적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엑셀을 쓰시는 분들이 우리가 그런 유의 프로그램에 이런, 그러니까 뭐 연산자나 더 쓰고 덜 쓰고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통 생략해서 씁니다. 음. 되도록이면 어떤 수학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엑셀 책이나 이런 데서. 근데 사실은 안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수학이 밑바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우리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돌아가면 요거잖아요.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요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럼 이꼴 대신에 뭘 붙이는 거라고요? 요렇게 붙이는 거죠. 이꼴은 생략, 수식에서 이꼴은 조건의 이꼴은 생략, 조건의 이꼴은 생략. 그리고 커서 위치 옮기시고 가로 닫고 엔터. 이게 끝인가요? 명자 붙이라 그랬죠. 어? 잘 되시면 이제 뭐 다시 저처럼 중간 과정에 나와서 데이터 확인하고 다시 처리하는 뭐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끝을 냈어요. 잘 되시면. 잘 안 되신다. 중간 과정을 붙이셔야죠. 음. 똑같은 이야기가 죄송한데 자꾸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서 그런데 그,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좀 근본적 이야기 좀 하자면 합구하는 함수가 뭐죠? 합을 계산하는 함수가 뭐냐고. 그건 제가 썸이라는 함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가르쳐 드렸어요. 딱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실제 내용 자체를. 근데 정수가 하는 함수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곧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생각해보면 어떤 숫자를 다루는 부분에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int라든지 이런 함수에 대해서 되게 금방 대답을 할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뭘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평상시에 생각을 하거나 쓰고 있는, 그러니까 함수식을 쓴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그중에 학계 계산을 안 해하세요? 생활에서. 하시죠? 하시잖아요. 근데 조건이 들어가는 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죠. 힘드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상황이 그런 겁니다.
썸은 쉽게 와닿는데 왜 서미프스는 왜 쉽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목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어쨌든 엑셀 이야기를 하자면 엑셀을 지금 잘 되시는 분들은 뭐 이 분야나 이런 자기 계통의 일이가 조금 관계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쉽게 느끼시는 거고요. 그런 관계 전혀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 힘들죠. 왜? 평상시에 그런 이쪽에 있는 이쪽 분야의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밖에 여기 문을 열고 강의장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덜 살아서 인생에 대한 뭐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문을 놨으면. 다만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더 알고 있을 뿐이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밖에 나갔으면 여러분들보다 뭐더 뭔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요거가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아주 남들은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이도가 상입니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한테는 하가 될 수도 있고 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이런 뭐 수나 이런 뭐 이야기를 할 때 좀 경험치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뭔가 비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좀 많으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분야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비교 설명을 잘 못 해드립니다. 자,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어려운 함수사라는 건 내가 자주 사용을 안 하고 접해보지 못해서 어려운 거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처시가 했죠. 머리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컴퓨터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 자, 표 2로 가겠습니다. 표 2. 표 2부터 하죠. 뭐 이미 했으니까. 표 2가 어디가죠? 어. 자, 문제 내용 읽겠습니다. 표 2에서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확인하시고 셀 범위에 회계 셀 범위에 데이터 확인하시고 콤마 경영 전략 셀 범위의 내용 셀 범위 확인하시고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제11셀에 계산하시고 카운트 이프 수중 알맞은 함수 골라서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함수명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리되셨어요? 화면 보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 파악합시다. 조건이 몇 개 보이던가요? 방금 읽었던 문장 속에. 조건 찾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조금 서툴러도 할 수 없고요. 뭐 시험장에 가실 때까지 완벽하면 되니까. 지금은 좀 많이 틀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80점 이상의 조건 보이세요? 80 이상이다라는 조건 보이세요? 회계가 80점 이상이다라는 조건 보이세요? 경영 전략이 80점 이상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그 세 개를 다 합쳐놓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회계,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80점 이상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국어 실력이 안 돼. 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한테. 예? 국어 실력이 필요하다고요. 저희들한테. 그 세 문장을 한 문장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해야 된다고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어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죠. 그러면 이 세 개는 세 개 사이에는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엔드의 근거는 모두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문제에. 모두. 그러니까 이건 다 세 개가 다 엔드 조건입니다. 이 사이도 엔드, 이 사이도 엔드. 됐습니까? 그럼 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학생 수, 개수를 계산하려니까 무슨 함수 골랐어야 됩니까? count if 순환 함수 써야 되겠네요. 끝. 그럼 식 작성만 하시면 되겠네요. count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과 찾아보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엔드 조건이니까. 저는 뭐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커뮤니케이션, 콤마. 자, 8점 이상 쌍따옴표 묶어 처리 형태적으로 콤마. 두 번째 조건과 찾아법이 회계 범위 콤마 8점 이상 콤마 경영 전략 80점 이상 가로 닫고 엔트.
지금은 뭐 형식은 따로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복습을 당구시킨 거고 형식은 조금 미흡하다고 상관이 없고 형식이 미흡하다는 건 인수가 아직까지 낼 게 아니니까 그런 거고 지금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앞에 잠깐만 보면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내용 파악해서 함수 골라내는 거라. 형식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따라갈 겁니다. 형식은 보고 하시고 이런 내용 하실 때 문제 딱 어떻게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마무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어,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타이핑 영타 연습 조금 하세요. 예? 영타 조금 하세요. 크게 무리 없어 보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표 5쪽으로 갈게요. 컴퓨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한타만 공부하면 한타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컴퓨터가 영어권 나라에서 만들다 보니. 자, 5번부터 보겠습니다. 표 5에서 생산품 시 셀 범위가 있네요. 데이터 확인하시고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편차를 구할 수 있는 함수. 자, 표준 편차는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까지 표시 123.45면 123.45로 표시하고 라운드 다운 stdv 함수 사용. stdv 함수가 뭐라고요? 무슨 함수라고요? 소리 내지 않아도 좋으니까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거리셔야 됩니다. 응? 내뱉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걸 하라니까 안 하시잖아요. 제가 뭐 계속 지금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안 따라와 주시네요. 뭐 그럼 어쨌든 마음속으로 되뇌기세요.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중얼중얼 거려야 됩니다.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 stdev 표준 편차. 자, 그러면 표준 편차 계산은 stdev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한다. 가로 열고 숫자 데이터 원본 자료는 생산품 C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하겠다. 자, 가로 닫고 익숙해지면 자, 엔터 치면 뭐가 나올까요?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니까 숫자 값이 나오겠죠. 뭐 그런 정도의 생각. 아, 이 숫자 값에 대해서 말하고요. 아, 잘 되면 이렇게 하라고요. 라운드 다운. 이게 꼭 눈으로 데이터를 꼭 확인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그 중간 과정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익숙해지면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을 거고. 자, 이런 숫자 값에 대해서 콤마 넘디지트 자릿수 1 가로 닫고 엔터. 자, 오른쪽 표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 6에서 점수 데이터 셀 범위지 데이터 확인하시고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 점수 셀에 표시하시오. 숫자 뒤에 점을 표시. 라지, 맥스, 스몰, 미함수 중 알맞은 함수 n% 연산자 사용.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함수명부터 확인을 하죠. 맥스 무슨 함수? 최대값을 계산해 준 함수. 미는 최소값을 계산해 준 함수. 라지 함수는 몇 번째 큰 값을 표시해 준다. 몇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해 준다. 혹시 맥스 대신에 미는 사용할 수 있나요? 최대값을 몇 번째 큰 값이라, 첫 번째 큰 값이라고 해석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라지라는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스몰도 마찬 같은 원리로. 자,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3위 점수라는, 자, 세 번째 높은 점수, 즉 3위 점수죠. 3위 점수, 세 번째 높은 점수가 키포인트입니다. 저게 저 내용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자, 이게 저 내용을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주어진 함수가 없었다면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어떤 함수를 찾아서 해야 될 것인가? 300개나 되는 함수 중에 뭘 골라와야 될 것인가? 폭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저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진 함수 속에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몇 번째 큰가 몇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높은 점수라는 걸 다르게 해석하면 주어진 함수에서 세 번째 큰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이게 3이 점수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시험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큰 값이라고 이렇게 딱 주면 이것만큼 우리가 이게 이제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사용 설명서 상에 나와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 그대로 문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변별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다 맞춰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실무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죠. 이걸 이렇게 매치시키는 능력이 함수를 잘 쓰는 능력입니다. 3위 점수, 세 번째 높은 점수, 주어진 함수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세 번째 큰 값이구나. 그래서 라지 함수 써야 됩니다. 이런 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 내가 생활하는 부분하고 용어와 함수 용어하고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몇 번 해보시면 됩니다. 라지, 가로 열고.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의 범위. 자, 점수 범위. 콤마 K. 세 번째 큰 값에 해당되니까 3.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구나. 그럼 요 뒤에 문제에 보면 결과는 점을 붙여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 데이터에 연결, 쌍따옴표의 점. 자, 이런 것들이 은근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고요? 직접적으로 뭐 합격 와서 이렇게 딱 나오면 좋을 건데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다른 표현을 쓴다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게 이제 능력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표사로 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표사. 문제 4번입니다. 문제 잘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라고요. 뭐, 제가 에버리지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드린 적은 없지만 앞에서 다른 함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해서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고 형식도 거기에 있었던 형식과 같은 거니까 충분히 풀이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간은 3분 드릴 겁니다. 3분. 그리고 정답 맞추세요라고 제가 강요한 적 없습니다.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못 맞추셔도 됩니다. 누가 또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하신 거하고 제 화면에 있는 내용하고 한번 맞춰보시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본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자, 홈런이 40개, 읽어보셨으니까 딴 이야기 안 할 겁니다. 홈런이 40개 조건이죠.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니까 지금 주어진 함수 속에 평균과 관련 있는 함수가 뭐가 있죠?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네요. 조건 한 개에 맞는. 오케이, 끝. 그럼 함수식 작성. average if, 가로 열고. 랭지 조건 값을 찾을 범위예요. 홈런 범위, 콤마, 쌍따옴 빼먹어서 40 이상, 콤마, 평균 괄 범위, 삼진 범위, 가로 닫고, 엔터. 기본적인 내용이라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하신 거, 해드린 거고, 한번 해보세요로 한 거고요. 자, 일단 거기까지 할게요. 저장, 단축키 사용하시고, 컨트롤 S, 그리고 표 3은 남기고 갈 겁니다. 아, 제가 남기고 가는 건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아? 자, 통계 20로 넘어가겠습니다. 통계 20. 어, 자, 교재 94페이지고요. 자, 5번부터 볼게요. 표 5. 표 5번부터 보겠습니다. 표 5에서, 잠깐. 표 5에서 수금액 데이터 확인하시고, 이 존재하는 수건 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건이 표시되도록 C34셀에 표시하시오. 카운트와 M% 연산을 사용. 카운트 함수가 무슨 함수죠? 카운트 함수가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자, 그러면 끝났죠? 이걸 특별한 거 없잖아요. 카운트 가로 열고 수금액 범위 들에 가로 닫고 근자 붙이라네요. 자, 엔터 치면 아마 개수 숫자 값이 나오겠죠. 결과 값이 중간 결과 값이 거기에 연결 건 쌍따옴표 묶어서 건 오타 조심하시고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치기 엔터. 무리 없이 해결되셨죠? 자, 혹시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이해야 돼요. 자, 제 화면 보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이해도 돼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이해도 되냐고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이 두 개예요, 한 개예요. 이거 정답이 한 개입니다. 실무적으로 쓰실 때는 이쪽 걸 쓰든 이쪽을 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거 세 건이라고 결과 표시하는데 암산을 하든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고요. 보고서를 올리는데 보고서에 가정을 물어보진 않잖아요. 너무 늦게 올리면 잔소리하고 인사 고과가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암산하는 것보다 이런 방식을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이걸 배우시는 거잖아요. 엑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배우실 때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뭔가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과 관련이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항상 목표가. 돈과 관련이 그러면 진짜 눈에 레이저 나옵니다. 눈에 레이저 나온다고. 이 엑셀 제대로 안 배우면 내일 회사 잘린다 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배우는데 아예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런 상황을 마련하는 게 되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배우시면 느긋하게 잘 안 들어옵니다. 실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이래야 뭔가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집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할 때 그냥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자, 시험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틀이 있을 거라고요, 조건이. 그래서 문제에 보면, 그래서 제가 국어 실력이 중요하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된다는 게 뭐라고 돼 있으냐면, 왜 밑에 건 안 되냐고, 이건. 수금액이 존재하는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선택하면 수금액이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취지에 안 맞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원래는. 이 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시험의 취지에 수금액이 존재하는 표현을 맞춰주려면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카운트의 그다음 기능 중에 뭐가 또 하나 더 있었죠? 빈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는 기능이 있죠. 요거 빼버리죠. 뭐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시험입니다. 시험은 딱 답이 정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 가셔야 된다고. 자, 오른쪽 표 6으로 가겠습니다. 표 6에서 문제 6번. 1일차부터 3일차까지의 기간, 범위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여기죠, 여기를 이용하여,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의 총 출석 횟수를 구하여 제36세를 표시하시오. 표시에 3을 3회로 표시하시오. 카운트 블랭크 함수와 n% 연산자 사용. 자, 카운트 블랭크가 무슨 함수라고요? 빈셀의 개수를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카운트 블랭크. 그러면 그러면 X 표시는 결석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B에 있는 빈셀은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 보고 먼저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수업 내용을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다행히 자기 풀이 과정이 제 풀이 과정과 맞으면 다행인데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두 발짝만 먼저 가세요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제만 딱 보면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고요? 이때까지 배웠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죠. 문제만 보면 무조건 열심히 풀어서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아니요, 여기는 그런 수업 하는 데 아닙니다. 그냥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되거든요. 제발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세요, 여러분들. 저 정말 학교 수업, 정규 가정 학교 수업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서 보니까 성인들 돼서 수업을 하는데 학교 때 배운 제 모습이 그대로 여기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좀 느긋해야 되는데. 꼭 맞춰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좋은 쪽에 효율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은 건데, 꼭 사실은 옷 하나 생겨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그 옷 하나까지 다 잡아내려고 되게, 물론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제발 너무 강박점 좀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 하세요, 느긋하게.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결석이고, 요건 무슨 의미입니까? 출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출석이 몇 번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헤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수가 많으면 너무 귀찮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함수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걸 카운트 블랭크 이렇게. 그리고 레인지 범위 그리고 옆에 회자 붙이라 그랬죠. 데이터 연결 땅 다운표 묶어서 해.
정말 멀리 가지 마세요. 진짜 한두 발짝만 앞서 가셔야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듣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종 목적은 시험 합격이잖아요. 여기서 잘하는 게 아니라. 어, 2번 가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2번까지 하고 우리 쉽시다. 자, 지금부터 3분 드릴게요. 표 위로 옮겨가시고 3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교재 94페이지 2번. 정답 안 맞춰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그 이외에 안 되는 건 또 스스로 해 또 설명 듣고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공부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조용히 불러주세요. 분들. 잘 안 되시나 보군요. 30초 뒤에 저하고 같이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잘 안 되시면 어차피 자, 요 몇 분 딱 줄인다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충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시각이거든요. 문제에 따르면. 그래서 그 정도 안 주고 뭐 그래서 좀 더 드리더라도 어차피 해결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방향이 좀 잘못 잡혀 한쪽 방향으로 잘못 가면 이 돌아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 그 과정들 다 치우시고 잘 안 되신 분들은 제 화면 보세요. 자, 성별이 얘라는 조건 보이세요? 그 다음에 직위가 가장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두 개네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 그럼 항상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절차를 안 따르면 답은 안 나옵니다.
자, AND인지 OR인지 따지셔야 된다 그랬죠. AND 조건이 요하죠. 그러면 AND입니까 OR입니까? 아, 문맥에 이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죠. 이건 AND 조건입니다. 자, 자꾸 저 바로 가는 이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는 계속 절차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해요. 그럼 평균 계산하는 관련 있는 함수가 average equals밖에 없었죠. 그러면 average equals 조건이 두 개 있어. 그 다음에 반올림까지 하라. 오케이. 그럼 끝났네요, 이제. 식만 작성하면 되네요. average equals 가로 열고. 자, 주의사항 드린 거 있죠. 작성 시에. 뭐? 계산할 범위가 먼저 나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 계신 분, 이분도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틀리신 부분도 이것 때문에. 자, 성과급의 범위, 콤마. 이제 첫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성별 범위, 콤마, 이어, 콤마. 조건 범위, 직기 범위, 콤마, 과장.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평균값이라는 숫자값이 나올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됐습니까? 그럼 이 숫자에 대해서 말하고요. 반올림 처리하세요. 됐습니까? 숫자값이 제일 많이 오면 우리는 알 필요 없으니까. 나오는. 가로 열고 엔터 치면 이게 숫자로 바뀌겠죠. 콤마. 자, 일시, 백, 천의 자리까지,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지 만의 자리에 표시를 했으니까 천의 자리까지 해서 공이 4개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4. 가로 닫고 엔터. 틀리면 수정.